지금 전북의 위치가 어디냐? 11입니다. 그리고 12위 인천과는 승점 2점 차. 단 2점 차. 그리고 그 전북이 내일이죠. 내일 누구랑 붙냐? 12위 인천과 홈에서 맞대결을 치릅니다. 멸망전. 멸망전. 뭐 네. 단두대 매치, 킬러팀 매치. 네가 가라 이브리그. 자, 서호정 기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축구 이야기, K리그 1 이야기를 K리그 1, 2 이야기 오늘 둘 다 해보도록 할 텐데, 자, K리그 강등과 승격 경쟁, 정말 그게 극으로 치닫는 마지막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37라운드인가? 오늘이 36라운드인가 이번 주가?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오늘 이미 36라운드 한 경기를 진행을 했고 네, 토요일에 4경기 하고 일요일에 한 경기 또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일단은 가장 화제가 되는 팀들, 축구 팬 여러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가 그 팀들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K리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일단 여기도 그 현재 상황을 먼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북 얘기해야죠. 네, 전북 얘기. 네, 왜냐면은 오늘 아까 우리 오해원 기자하고도 얘기했는데 오늘 울산이 무려 리그 3연속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야, 이런 왕조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 왕조죠. 예. 근데 현장에 기자들이 별로 없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울산의 우승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되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은 조금 뭐 식은 반면에 오히려 지금 순위표 맨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혈투에 대해서 모든 이들의 관심, 특히 전북이 과연 이부 리그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에서 이 승강제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건 이제 축구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게 조금만 팀 잘못 운영하면 2부 리그로 떨어진다. 근데 이 2부 리그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좀 전력이 약한 시도민 구단이나 예산이 적은 기업 구단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300억 쓰던 수원 삼성이 한번 떨어지고 네. 올해는 550억을 쓰는 전북현대가 지금 와. 강등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단은 지금 스플릿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플릿 라운드에서 간략하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네.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스플릿 B 팀의 현황을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K리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을 얘기를 드리면 33라운드까지 정규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각 팀별로 3번씩 맞붙는 네. 걸 하고 마지막에는 우열반을 가립니다. 음. 상위 6개 팀은 우등반, 네. 하위 6개 팀은 열등반이라고 네.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들만의 싸움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릿 A에 있는 6팀은 네. 6팀끼리만 싸우고 무슨 그렇죠. 경쟁? 예, 스플릿 B에 있는 팀들은 그 6팀끼리만 싸우고 그렇게 이제 한 번씩 또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네. 5번씩 붙으니까 38라운드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파이널 B에 있는 팀은 아무리 뭐 5연승을 해가지고 파이널 A에 있는 뭐 5위, 6위 팀보다 승점 많이 쌓아도 무조건 7입니다. 무조건 7위. 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파이널 B의 현안은 무엇이냐? 강등을 피하는 생존 싸움. 자, 예. 모두 총 12개의 구단이 있는데 그중에 맨 꼴찌 네. 12위는 다이렉트 강등, 자동 강등. 네, 볼 것도 없이 어떤 패자 부활전과 기회도 없이 내년에 See you at K리그 2. 네.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프로축구 연맹이 3년 전에 제도를 살짝 바꾸면서 한 것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굉장히 좀 확대시켰어요. 네. 예. 원래는 뭐 많이 강등돼봐 2개 팀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3개 팀까지 강등될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위 팀은 K리그 2 2위 팀하고 승강 플레이오프 홈 앤 어웨이식으로 2경기를 치르고요. 12팀은 K리그 2 3위부터 5위까지 그들만의 이제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를 치러가지고 거기 최종 승자하고 또 홈앤어웨이 방식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2위 팀 일단 확정 자동으로 강등되는 거 확정. 그렇죠. 그리고 11위, 12팀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K리그 2의 기세에 밀린다면은 강등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최대 3개 팀이 강등될 수 있는데 지금 전북의 위치가 어디냐? 11입니다. 그리고 12위 인천과는 승점 2점 차. 단 2점 차. 예, 2점 차. 요거 지금 경기가 3개 전북하고 인천이 3경기씩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북이 일단 33라운드에 조금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대구를 상대로 역전을 3대2 역전까지 갔는데 막판에 2방을 맞아가지고 3대4로 재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렸어요. 그래갖고 파이널 라운드 이제 5경기를 치르는데 전북 구단에서 굉장히 호기로운 선언을 했습니다. 보도 자료로. 우리는 파이널 B에서 5연승을 할 것이다. 가자 5연승. 그랬는데 지금 뚜껑을 열었는데
34라운드 패배, 35라운드 패배를 하면서 지금 리그에서 3연패. 그리고 그 전북이 내일이죠. 내일 누구랑 붙냐? 12위 인천과 홈에서 맞대결을 치릅니다. 멸망전. 멸망전이죠. 멸망전. 뭐 네. 단두대 매치, 킬러팀 매치. 네가 가라 이브리그. 그러니까 인천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자, 지는 팀은 속된 말로 지읒되는 거예요. 야 이거 서로 벼랑 끝에서 멱살 잡고 있다가 네. 야 지는 놈이 한 발씩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인천은 거의 지금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33라운드 끝났을 때 인천은 다이렉트 강등이다. 저희는 가겠습니다. 이거는 인천은 어렵다 이랬는데 전북이 지금 2경기 연속으로 파이널 라운드 들어와서 조지는 사이에 인천이 광주를 잡은 거예요. 지난 라운드에 승점 3점을 추가해가지고 지금 전북을 2점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주말에 만약에 인천이 전주 원정과 승리한다 이러면 전북이 2경기를 남겨놓고 최하위로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 인천이 제가 알기로 전북 원정 가서 이긴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인천도 총력전을 펼치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원정 버스가 21대가 갑니다. 근데 인천은 그 DNA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강등에서 늘 살아남는. 네. 이 공기가 조금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잘해. 이상하게 살아남. 왜냐면은 지금 K리그 전체에서 강등을 경험하지 않은 팀이 5팀이 있습니다. 울산, 전북, 서울, 포항, 그리고 인천. 인천이 결이 다른 팀이에요. 유일한. 요 중에 시민구단은 유일하게 인천이고, 오. 예. 그러니까 인천은 뭐 불굴의 어떤 생존력으로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죽지 않는다. 네. 인천 네버 다이. 네,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이제 살아왔는데 올해 지금 위기에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그 강등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발동돼 가지고 지금 선수들이 되게 똘똘 뭉쳐 있고. 네. 저는 전북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대구 강등 경험이 있습니다. 네. 대전 강등 경험이 있죠. 인천 강등권에서 수없이 생존해 가지고 살아남았죠. 전북은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강등 위기가 온 게. K리그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구단이라면서요. 작년에 조졌다 했는데 작년에도 파이널 라운드 A 가가지고 5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구단이 그 2009년 첫 K리그 우승 이후에 그야말로 전북 왕조가 K리그 펼쳐졌는데 이게 떨어지다 이제는 강등권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되게 큽니다. 강등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뭘 해야 선수들이 단기전에 집중해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팀이죠. 전북은 그게 없어요. 거기다가 감독도 김두현 감독이 젊고 경험이 부족한 82년생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전북 진짜 위기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승승장구만 한 사람들이 진짜 한번 말년의 위기 왔을 때 진짜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인생 살면서 그렇죠. 그 우여곡절을 걷고 막 이렇게 업앤다운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잘 버텨낼 수 있지만 진짜 잘 나가기만 했던. 아니 저 댓글은 뭡니까? 왜요? 지금 전북의 문제가 감독이냐 선수냐 아니면 텀블러 맥주냐? 텀블러 맥주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배구장이라니까요. 네. 이해이승님이 일요일 대구 FC 경기가 있는데 대구도 아슬아슬하다. 그렇죠. 대구 이야기도 좀 이따 짚어볼 텐데 사실 대구도 안정권은 아니에요. 네. 네. 대구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저는 알겠습니다. 전북 하니까 갑자기 머리를 치고가는 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떠난 맨체스터 들을 유나이티드가 보는 것 같은. 그렇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떠나고 나서 최장 시간 감독을 한 게 솔샤르 감독 한 1080일 정도 했고요. 무리뉴 감독이 한 820일 정도 했고 거의 보면은 감독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테나 감독도 지난 시즌 FA컵 우승을 했지만 결국 지금 경질이 됐죠. 경질됐죠. 진짜 말한 것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퍼거슨 감독 떠난 뒤로는 리그 우승도 못하고 그냥 뭐 리그컵이랑 FA컵 뭐 유로파 이런 건 우승하지만은 지금 계속 이 정상권에서 멀어진 상황이 됐는데 전북도 최강희 감독이 이제 물러난 뒤로 뭐 모라이스 감독은 트로피를 잘 그나마. 챙겼죠. 근데 그 뒤에 김상식 감독도 뭐 1년차 2년차 트로피를 건졌지만 3년차에 갑자기 추락하면서 경질됐죠. 단 페트레스코 감독 뭐 루마니아 출신의 명장이라고 해서 영입을 했는데 이 감독은 200여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단이 아니라 쓴 그리고 지금 다시 김도현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 김도현 감독 체제에서 강등 위기를 맞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북이 550억을 쓰는 구단입니다. 1년에. 네. 예. 선수들 연봉만 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축구계에서는 압도적인 1위 예산이고요. 왜냐하면 2위가 아마 한 울산인데 울산이 400억 정도를 쓸 거예요. 거기다가 선수 연봉 부분에서도 전북은 200억. 뭐 이거는 이제 울산하고 연봉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연봉 외적인 뭐 이정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료 부분에서 울산은 많이 돈을 못 쓰는 팀인데 전북은 1년에 이정료도 한 100억, 120억씩 써요. 그러니까 선수 인건비에만 들어가는 게 거의 한 3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팀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몰락하고 흔들린다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날뛸 노릇이죠. 아니 전북 팬들 진짜 많잖아요. 그 여담인데 이제 회사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서울에서 근무하는 친구예요. 예, 서울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전북 팬이어서 전주로 갔어요. 저 발령 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아 전주 KBS요? 예, 전주 와. KBS로 갔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예, 발령을 본인이 원해서. 예, 지역 발령을 내주십시오 우와. 해가지고. 난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두영아 너 어떡하니? 거기까지 갔는데. 실명 언급돼요? 예, 괜찮습니다. 성은 안 말했으니까. 아. 두영아 너 진짜 어떡하냐? 예. 전주에 아파트까지 샀는데. 예. 그래서 이게 전북이 왜 이렇게 된 거냐, 뭐 지금 뭐 감독이 문제예요, 선수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을 보고 싶은데, 요 한 3년 사이에 K리그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스포츠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쓰는 돈의 액수가 우승 확률을 되게 높여주는 건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축구는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범위하게 벌어지는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 자원도 굉장히 무한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데려와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감독의 리더십의 역량도 중요하고 선수 간의 조합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전북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말해서 10년 전에는 전북이 돈을 써가지고 K리그 최고의 선수들 긁어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써도 K리그 최고의 선수들 못 긁어 모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K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 누굽니까? 지난 한 5년 사이에. 무고사? 세징야. 세징야. 예전에 전북이었으면 세징야를 진작에 영입했겠죠. 근데 대구 같은 팀, 우리 다른 선수들 연봉은 좀 많이 못 줘도 세징야만큼 지킬 거야. 그거도 지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래에 해외에 나간 K리그의 좋은 선수들, 뭐 배준호, 서령우, 오현규, 뭐 이런 선수들 예전에 전북이었으면 유럽 나가기 전에 다 긁어왔어요. 김민재를 데려오듯이. 근데 지금 이제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생각이 뭘로 바뀌었냐면 나의 목적지는 전북도 아시아도 아니고 나는 유럽 갈 거야. 왜냐하면 유럽에 가면은 그만한 대우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상적인 어떤 진로에 대해서 그렇죠.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전북이 데리고 올 수 있던 유형의 선수를 전북이 못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북을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느냐? 그냥 리그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이전의 기준에 비해 가지고는 한두 수 아래의 선수들. 그렇게 되니까 다른 팀들이 뭐라고 어떻게 보냐면은 조직적으로 혹은 우리의 스쿼드도 전북에 밀리지 않아. 우리도 유스에서 좋은 선수들 키우면은 붙일 수 있어. 그게 올해 지금 나타나는 무슨 현상이냐면 올해 강원, 작년에 광주 이런 팀들이 지금 상위권에 다 올라오고 그렇죠. 전북이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지금 댓글에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 영화 평론가 윤성은님께서 배구 영화 1승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하셨습니다. 윤성은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배구 예. 영화. 저 배구 영화가 아마 윤성은 영화 평론가의 채널에서 말하겠지만 네. 굉장히 묵은 영화긴 합니다. 무거워요? 아니 묵은 영화. 묵은 영화. 찍어놓은 지 오래됐다. 어느 팀을 소재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느 팀을 소재로 한 게 아니라 특정 상황을 주제로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장 스토리입니다. 그럼 픽션이에요? 약간 그쵸, 약간의 픽션이죠. 근데 이제 저게 갑자기 축구 얘기하다 배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굉장히 생각보다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네. 굉장히 많은 배구인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영화다. 그게 재밌으면 재밌는 거지. 재밌을 것 같은 영화. 안 보셨어요? 아니. 왜냐면 저게 제 주변에 저 영화에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들은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극장에 그동안
이 개봉 순서들 아, 밀려서 코로나 못 지나고 나오고 이러면서 네. 예.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빨리 이걸 좀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 약간 타이밍을 놓친 감이 없지 않지만 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아니 주연이 송강호.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저 영화에 그럼 시작부터 송강호 얘기를 했었어야죠. 송강호 배우가 아니 저는 이제 약간 네. 깜짝 이렇게 하려고 네. 했는데 제가 뭐라고 송강호 배우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송강호 배우와 주변 분들이 다 재밌다. 주변 분들은 또 너무 영화를 네. 하신 분들이 네. 이건 대박감이다 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음. 오해원으로 인해서 배구에 입문하시는 스앰플 구독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구장 가시고 영화관도 가셔서 1승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랭크업을 2021년에 이미 했는데 네네네. 지금 그 사이에 뭐 코로나 있었지, 영화 시장 좀 안 좋아지지 하다 보니까 개봉 순위 지금 엄청 쌓여 있대요. 아직 미개봉한 영화들이 뭐 그러니까- 1승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배우들도 그 우선 순위가 약간 있더라고요. 영화 살짝 개봉 걱정되는데 협력 카레 기억 이런 영화가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윤성훈 네, 평론가님. 알겠습니다. 윤성훈 평론가님도 저희 샘플 식구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작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저희 패밀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 오늘, 그렇습니까? 참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슈퍼챗이라도 한 2,000원만.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모르는 분들한테 받지 않아요. 아는 사람한테만 뜯습니다. 네, 손대범 기자가 들어왔길래 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바로 나가더라고요. 네, 나중에 한번 이 자리에 불러서 추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축구 이야기로 넘어와서 자, 전북의 패러다임 변화. 이제 축구판이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선수 스카우트 부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전북은 돈은 많은데 지금 데려올 선수가 없다 보니까 선수를 보강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퀄리티나 워크etic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또 많다. 엄한 돈을 쓰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젊고 강하고 한참 전성기에 있는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상황이 됐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난 겨울에 전북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공격수가 지난 시즌에 약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K리그에서 제일 좋은 공격수들 데려와라고 해가지고 대전에 뛰고 있는 티아고를 17억 원에 데리고 오고 인천에 뛰고 있던 에르난데스를 15억에 데려왔습니다. 두 선수 데려온 데만 30억을 넘게 썼어요. 지금 두 선수가 합쳐가지고 공격 포인트를 10개 조금 넘게 했을 거예요. 한 골에 3억을 태워? 거의 그런 거지. 네, 한 골에 3억을 태워. 거기다가 두 선수는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팀에 힘을 주지도 못했고. 야 이거 진짜 돈을 진짜 물에 태웠는데 이거 지금? 네, 그런 상황이죠. 그 단 페트레스쿠 감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평가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타이밍에 어쨌든 김상식 감독에 대한 평가가 김상식 감독이 전술적으로 세련되지 못하고 선수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반대 인물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페트레스코 감독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없어요. 그런 크게 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는 감독 선임도 지금 2번 연속 실패를 했고 뭐 김도현 감독 같은 시즌 중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즌 중에 감독을 데리고 그렇죠. 오다 보니까 감독이 팀을 수습하고 자기 것을 입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부진한 성적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냥 미봉책만 계속 쓰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팀이 도대체 그러면은 이제 전북은 그 550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거에 걸맞은 자신들의 목표나 지향점이나 이게 뭐냐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이 예전에 잘 나갈 때는 구심점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아, 그렇죠. 이동국이라든가. 그라운드 안이든 밖이든 그 각자 역할을 해주는 구심점이 있었는데 지금 전북은 그 구심점이 없는 모습입니다. 약간 이렇게 선수들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제각각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지금 전북의 선수단입니다. 지금 뭐 구단 자체 분위기도 살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구단 내부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인적 쇄신도 지금 진행하려고 구단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프런트 좀 교체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그때 이제 페트레스코 감독이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감독 선임을 준비할 때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이미 이제 여러 관계자들 뭐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전북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냐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그때 생각이나 이전에 들었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별로 지금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선수단 내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외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김두현 감독을 선임할 때 전북 구단에서 얘기한 부분은
전술적으로 선수들에게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지금 김도현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계속 좌충우돌. 그러니까 압도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신예 감독에게 너무 무거운 짐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런 와서 것도 본다면, 있죠. 예. 예. 아 근데 이제 사실 이 전철을 밟은 것이 바로 작년의 수원 삼성입니다. 네. 네, 사실 진짜 정말로 그 누구도 수원 삼성이 K리그 2로 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인 게 지금 올해의 전북이에요. 그 왜냐면요. 전북은 불과 2021년에 K리그 1 우승을 했었고 2022년에는 지금 이제 코리아컵으로 명칭이 변경돼 FA컵 우승을 했습니다. 메이저 트로피를 불과 2년 전에 들었던 팀이에요. 근데 이제 2년 사이에 날개 없는 추락을 한 거고 수원은 그래도 뭐가 있냐면은 수원은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흔들리기 살림이 시작한다. 어려워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파이널 A 못 가기 시작하고 뭐 작년에 강등되기 전 시즌에도 강등권에 있었었고 예. 그런 약간의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전북은 갑자기 한 1년 반 사이에 급격하게. 진짜 무슨 부실공사했던 게 무너지듯이 와르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원은 완만한 고꾸라짐이라면 전북은 급격한 추락이죠. 추락. 네. 야, 근데 이번에 사실 지금 K리그 2 이야기도 함께 엮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수원 삼성도 이번 시즌 승격되기 쉽지 않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 리그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네. 무대냐라는 게 지금 수원이 증명을 하고 있죠. 물론 주중에 열렸던 수요일 열렸던 경기에서 충남 아산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하면서 지금 4위에 올라 있어서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수원이 올해 K리그2 시작할 때 대부분 했던 얘기가 수원은 승격 후보지. 다이렉트. 수원이 바로. 제일 유력한 승격 후보지라고 했는데 수원이 4월 이후에는 지금 선두 싸움에서는 한참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2부에서는 지금 오히려 안양이라든가 충남 아산 같이 거의 시즌 전망을 할 때는 승격 후보에 거론되지 않던 팀들이 지금 1위, 2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북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규격 외의 예산을 쓰는 팀이고 또 그 현대자동차의 어떤 관심이나 스타일상 만약에 강등이 된다고 해도 가감한 어떤 변화나 내부의 어떤 뭐 책임을 묻는 그런 건 있을지언정 예산에 아마 손은 안 댈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승격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2부에 가는 게 굉장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존심의 상처죠. 자존심의 상처를 예. 입죠. 전북하고 수원이 2부 리그에서 서로 우승 경쟁. 그 뭐 공성전이라고 둘이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를 2부 리그에서 이부 하고 있으면 공성전. 어떡해. 예. 요즘에 그 유행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전북이 강등되면 수원이 마중을 나온다고 한다. 그런 유행어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인지 지금 전북 경기 하이라이트, 진 경기 하이라이트 가면 댓글이 다 그거예요. 수원이 마중을 나온다는데 이러면서. 예. 충격적입니다. 전북이 사실 근데 지금 후반 라운드 진입했을 때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썼던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우 선수의 영입이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승부 청부사로서의 역할이 영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름 이적 시장을 하고 나서 약간 반등은 했었어요. K리그 살짝, 6경기 초반에, 예. 무패를 포함해서 그 챔피언스리그 2까지 해서 8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전북이 잔류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그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 선수가 올해 전반기라든가 이전에 2시즌 동안 K리그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전북에서 잘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부상도 있고 뭔가 이승우 선수가 올해 전반기 수원 FC에서도 슈퍼 서브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까 경기 템포나 이런 거 따라가는 거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이승우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전북이 엄청난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2025 시즌 K리그 1 국내 선수 연봉 1위는 이승우 선수가 될 것이 확실하고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뭐 보상금이라든가 이적료 그리고 강상윤이라는 선수도 또 내줘야 돼. 예, 임대를 더 연장을 해줬고 이래저래 하면 이 선수 데려오려고 뭐 3년 6개월 계약하는데 거의 한 60억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효과가 안 난다고 하면은 이게 비판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길래 이런 식이 되느냐.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전북은 원래 우승을 할 때 가성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승을 함으로써 결과를 모든 거를, 얻으니까. 예, 무마시키면서 갔던 팀인데 지금 우승은커녕 강등을 눈앞에 두고 강등이 있으니. 될 위기에 처해 있고 네. 그리고 강등이 되면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공포가 뭐냐면은 선수들이 떠나지 않을까? 그렇죠. 2부 리그로 가면은 그 선수들 다 누가 빼가던가 본인들이 떠나죠. 그렇죠. 네. 그래도 전북은 또 국가대표에 근접해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는 선수들 나름대로의 목표 의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경력 관리해야죠. K리그 2에서 뛰는데 국가대표 가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떠나면은 그것도 나름의 충격이고. 그 전북 입장에서는 강등되면은 정말 팀의 운명이 크게 뒤틀릴 정도의 큰 충격파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내일 인천과의 경기에서 좀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하면은 거의 인천이 다이렉트 강등 거의 확정. 가는. 왜냐면은 이제 전북하고의 승점 차가 5점 차로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인천이 이기면은 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단 3라운드만 남겨놓고 있는데 진짜 한 경기 한 경기 매주가 정말 살벌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특히 스플릿 B에서 스플릿 A는 사실상 오늘 울산이 3연패를 결정 지으면서 이제 남은 경기는 조금은 기운이 빠지게 되긴 했어요. 네, 강원도 사실은 지금 4위권과의 승점 차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AF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전권 획득은 무난할 것 같고 네. 뭐 나머지 이제 경쟁을 놓고 서울, 포항, 수원 FC 정도가 경쟁하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저희가 내려가는 팀이 있으면 올라오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올라오는 팀 K리그 2 1위는 자동 승격을 하게 되는데 그 팀이 바로 안양입니다. 네. 안양이 지난 시즌에 전반기 때 흐름이 좋다가 여름에 그 핵심 공격수 조나탄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리그에서 퇴출되고 네. 그렇죠. 예. 또 뭐 안드리고가 중국으로 가버리고 이러면서 추락을 완전히 했었거든요. 그 최근 근래 그 승격에 가장 가까웠던 팀 중 하나가 안양인데 지난 시즌 그렇게 무너졌고 또 작년 대비 올해 예산도 조금 감소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떠났어요. 좀 떠났어요. 주축 선수들이 한 3-4명이 떠났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즌 전망을 할 때 누구도 FC 안양이 우승을 할 거라고는 K리그 2 우승을 할 거 예상 안 했어요. 거기다 감독도 오랜 시간 FC 안양의 수석 코치를 했지만 첫 이제 감독 데뷔는 그렇죠. 유병훈 감독이었고. 근데 제가 안양의 개막전을 그 해설을 하러 갔는데 네. 경기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네. 약간 얘기를 드리면은 이정효 감독 축구의 약간 마이너 버전. 마이너 버전. 아, 이브리그 버전. 공격적으로는 조금 덜 화려하지만 굉장히 조직적으로 좋은 팀이더라고요. 개막전 때 성남을 2-0으로 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올해 안양이 좀 심상치 않겠는데 이랬는데 안양이 17경기가 무패를 달렸죠. 초반에.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최근에 좀 불안하긴 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두면서 이제 남은 2경기에서 승점 1점만 더하면 자력으로 우승 확정합니다. 야, 이제 비기기만 해도 네. 그러면 정말 그 꿈에 그리던 그리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네, 내가 언젠간 한번 잡고 말리라 네. 하는 팀을 잡으러 올라오겠죠. 우리가 이 팀의 탄생은 하나예요. 타도 FC 서울. 그렇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팀이죠. 네. 물론 서울 팬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니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이를 가라. 우리는 너네 신경도 안 써라고 얘기했지만은 FC 안양이라는 이 도시에 새롭게 프로축구 팀이 생긴 목표는 그 안양 LG 치타스가 FC 서울로 이제 연고지를 그렇죠. 이전하면서 서울 팬들은 연고지 복귀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대문 옛날에 원래 동대문 있었던 시절에 시절에, 있었어요. 예. 동대문에 있다가 안양으로 갔으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온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안양 팬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팀이 사라져버린 그렇죠. 그런 충격과 상실감 이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프로축구팀을 창단시켰고 또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나서 일부 리그에 가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이를 갈고 기다렸던 원수 아, 원수. 너네를 만날 수 있다. 안양과 FC 서울이 이미 FA컵에서 한 번 붙었었어요. 예전에. 네, 예전에. 네. 그때 아마 그 영화 수카파티에 나올 텐데 맞아요, 봤어요. 안양 팬들이 그때 너희들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홍염을 60
60몇 개를 까요 경기장에서. 보라색 홍염. 네. 유럽에서나 볼 수 있던. 네. 뭐 그걸로 이제 징계도 받았지만은. 벌금이 1,500인가 1,000. 네, 맞아요. 그 징계 벌금은 다 팬들이 다시 모금을 해가지고 했지만은 우리는 보여주고 싶다. 우리의 울분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그 정도의 걸 갖고 있는 팀이니까 내년에 올라오면은 최소 3번은 만나겠죠. 그렇죠. 정규 라운드 그쵸. 동안에 그 3번의 만남마다 이제 화제가 될 겁니다. 아니, 사실 이게 뭐 권장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올라와서 내년에 한번 홍염 터지는 거 서울과의 경기에서 보고 싶다. 네. 라는 그거는 진짜 이게 뭐 2년차, 3년차가 되면 익숙해질 건데 1년차 때는 그쵸, 첫 제가 해. 볼 때는 임팩트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분명히 첫 경기 때 안양 팬들이 준비하고 있는 퍼포먼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겠죠. 안양 팬들은 적개심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영입하려는 선수에 야 FC 서울에서 뛰었어? 안 돼. 애초에 이 정도예요. FC 서울을 거친 선수는 안 돼. 우리 팀에 오면 안 돼. 출신 보는구나.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스토리가 더해지는 겁니까 K리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 그 저희가 지난번에 축구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양 FC를 주제로 한 영화 그 극락 축구단 네, 스카바티 스카바티 극락 글 얘기 드렸었는데 만약에 안양이 1부 리그 진출 확정 짓는다면 그 스카바티 영화를 만든 감독님 두 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그 출연 섭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 얘기 한번 좀 깊게 한번 여기 서호정 기자도 거기 저는 출연은 안 했는데. 출연 안 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독님들하고 그 FC 안양 구단주 최대호 시장을 한번 섭외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이야기를 깊게 해보시면 나눠보도록 좋을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시면 네. 방송 혼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예, 굉장히 이 언변이 좋으신 네, 분이라. 네. 최대호 시장님이 그때 저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정치를 그만두면 대한축구협회장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축구에 대한 야 이거 좋은데요. 관심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네. 분이죠. 그 정도 열정이면은 아니 그 감독님이 지난번에 만나서 그랬어요. 저분이 시장인지도 의심스럽다고. 구단주. 그러니까 축구 구단주 하려고 시작한 그러니까 얘기가 있으니까. 구단주 하려고 시작하는 사람 아니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 20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자 프로축구 K리그도요 저희 서호정 기자 그리고 다른 축구 기자들과 함께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남은 시즌이 얼마 남지 않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축구는 계속해서 경기들이 펼쳐지고 또 해외 축구도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요. 축구 이야기도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저희 샘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좋은 이야기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두 분 기자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곧 주말입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주말 밤 그리고 편안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진짜 재밌는 경기 특히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북과 인천의 멸망전이 있을 예정이고요. 배구 경기도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결과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녕.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